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인가요? X인가요? 5예요? 자, 국지 밑줄. 영속성이 아니고 부동성이죠. 2번. 영속성. 소모를 전제 소모 밑줄. 재생산 밑줄. 자, 재생산은 원래 있었던 게 사라져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따라서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데 일물일가가 문제죠. 자, 일물일가는 개별성이죠. 그것 때문에 틀렸죠. 자, 3번. 소유익과 사용이 분리가 가능한 거 빌려줄 수 있는 것은 부동성이에요?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이죠. 4번. 자본이익, 자본이득과 그 다음에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용이익, 소득이득 발생시키는 거 빌려줄 수 있다.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수 있다. 영속성 맞죠? 자,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 예외다. 아닙니다. 부증성 예외라고 볼 수 없어요. 자, 부증성 예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증성의 예외다. 이게 일단 틀렸는데요. 자,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말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예외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 공급이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 공급이다. 틀렸어요. 같은 뜻인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고요. 그때만에 틀렸고, 이것은 경제적 공급이죠.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다. 오케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보면, 자, 이거 다 정리됐어요? 한 번만 더. 자, 부증성의 예외다 그랬어요. 부증성은 이런 뜻이거든요. 예외는 이거고요. 여러분, 매립이나 산지, 뭐, 개간이나 뭐 이런 것은요, 토지를 물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다? 아니에요. 물리적 공급 가능하다? 그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가능?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이것은 뭐에 해당된다? 경제적 공급.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해결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토지는 늘릴 수 없대요. 만들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한다? 집약적 그래야죠. 저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 뭐예요? 모아서 뭉뚱 거리를 이용. 집약적. 7번. 개별성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비교를 어렵게 하고, 개별성 할 때 개성 동그라미 칩니다. 자, 별자 빼고 개성 이렇게 하세요. 비교를 쉽다 어렵다? 어렵다. 대체가 무슨 뜻이에요? 대신.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성은 비교가 어렵고요. 대신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건 인접성이죠? 또는 부동성입니다. 자, 인접성 또는 부동성이에요. 어떤 학자는 인접성을 언급하지 않고 부동성을 설명을 다 끝낸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인접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용도의 다양성 체유형이 성립 근거가 된다. 옳습니까? 네. 판단 근거가 된다. 이 표현도 괜찮습니다. 성립 근거 또는 판단 근거. 학자들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자, 일정 기간 밑줄. 일정 기간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은 플로우예요? 스톡이에요? 근데 뭐라 해놨어요? 스톡이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 11번. 만약 현재 밑줄. 일정 시점. 자, 일정 시점을 다른 말로 뭐라 쓸 수 있다? 현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존재 밑줄 합니다. 존재.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급 상태를 말해요. 아시겠죠? 편의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는 뭐예요?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배웠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민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 적냐면 주택 저량 공급량 적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택 저량 공급량이에요. 그런데 100만 채가 공가랍니다. 그러면 장악되지 않는 게 100만 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수요자는 현재 주택 저량 수요량은 1,400만 채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2번. 아파트 가격 밑줄. 아파트 매매 시장 밑줄. 지금 아파트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해당 상품 가격인 거죠? 예, 해당 상품 가격이 원인이 되면 수요 변화합니까?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수요량이 변화 그래야죠. 틀렸고요. 13번. 주택임대료 밑줄. 다른 재해 가격 밑줄. 자, 주택임대료 이렇게 있고요.
다른 재화 가격 이렇게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같았다 치겠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비싸졌어요. 예를 들어서 110 이렇게 비싸졌다 칠게요. 자, 절대 가격 이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가격 변화가 없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거죠.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 엉치마 상대로 저렴한 거 이거 수요량을 늘리려 하죠. 여기는 수요량을 뭐예요? 감소시키려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표현이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주택임대 상승해서 주택임대 수요량을 감소시킬 거고요. 다른 제한 가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밑줄. 다른 제한은 원래 절대가격 변화가 없었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그 제한 수요를 늘리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량을 감소시킬 거예요. 대체 밑줄 대신. 대신하는 관계 맞습니까? 양을 대신하지요. 자, 14번 들어갈게요. 해당 부동산 가격 밑줄. 그리고 공급량 변화 밑줄. 자, 이거 뭐예요? 해당 상품 가격이 원인인 거죠? 그러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 나타난다. 맞습니까? 예. 15번 볼게요. 수요 곡선 이동 밑줄. 수요 곡선 이동하면 수요량이 증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목을 붙일 때는 뭐라고 해요?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 변화란 또는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제목이. 틀렸죠? 자,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니까. 그렇죠? 자, 16번 볼게요. 자, 다른 조건을 동일할 때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을 인하여 용도 전환을 통해서 양을 늘리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공곡선이 우하향할 리가 없죠. 그래서 수요곡선이 그렇죠. 우상향한다 이래야죠. 우상향. 그렇죠? 우상향한다. 자, 16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17번 들어갈게요. 자, 아파트 가격 밑줄. 그 다음에 오피스 가격 밑줄. 대체제인가요? 네. 양을 대신 대가 같다.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 그래야죠? 틀렸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먼저 나왔나요? 오피스 가격이 먼저 나왔나요? 아파트 가격이. 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아파트 수요량 하고요. 오피스텔 수요량 이렇게 있고요. 오피스텔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이 양을 대신하는 관계래요. 대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승. 그럼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을 줄이겠네요. 대신 오피스 수요를 늘리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상승한다. 양은 대신하고 대가 같다. 오케이?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야 돼요. 18번 대체주택,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대요. 대체주택인데 단독주택이 하락했대요. 그럼 단독주택 사야죠. 그렇죠? 대신 아파트 수요는 대신은 양을 바꾸는 거예요. 서로. 아파트 수요는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키면 수요곡선이 어디로 이동해요? 좌측 이동시키시네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봐요. 대체주택이 단독주택인가 봐요. 단독주택인데 이 가격이 뭐라고요? 하락했대요. 단독주택이.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요? 대신하는 관계래, 대신. 양을 대신하는 관계. 오피스,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죠? 수요 법칙에 따라 이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감소하죠? 뭐예요? 수요 감소 아닙니까? 수요 감소. 지금 이 가격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양을 뭐 하는 관계? 대신하는 게. 지금 양을 물어봤을 때 양으로 해결해야죠. 지금 타입이 두 가지예요. 이걸 묻거나 아니면 이걸 묻거나.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한 겁니다. 대체질은 양을 뭐 하고 대신하고 가격은 같다. 됐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자, 19번 볼게요. 소비세 해당 아파트와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 밑줄.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에다 밑줄 긋고요. 그럼 아파트 임대료 밑줄. 자, 보안재 가격은 어떻게 서로? 보호가 다르다. 이렇게 하죠. 보안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임대료 하락. 맞습니다. 근데 그 보안재가 뭔지 말이 없죠? 보안재를 말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출제자들이 그걸 말할 사례를 꼭 그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한다니까요. 그래서 P, 보안관계 어떤 물건 가격이 뭐라고요? 상승하라. 상승했어요? 네, 상승했어요. 그러면 보안관계 수요량 어떻게 될까요? 수요 법칙에 따라 줄였겠죠? 줄였겠죠? 어떻게?
함께 아파트인가요 이거? 아파트 함께 어떻게 줄이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 수요가 감소했는데 가격이 하락해야죠. 그러니까 봐요. 보호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19번 답이 어떻게 되냐고요? 보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맞다고요. 5라고요. 5. 됐죠? 네. 20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 주택에 대해 밑줄 그어봐요. 주택은 뭐 더하기 뭐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업자는 주택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증가시키겠죠. 그럼 바닥에 뭐가 공급돼요? 주거인구 공급은 증가한다. 거기서 끝나요. 가격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자, 21번. 우하형 수요곡소 우상형 공급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 밑줄, 공급이 감소. 크기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수요 증가와 공급 뭐라고요? 감소. 이렇게 있네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양 증가, 가격 상승. 양 감소, 가격 상승.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가격은 둘 다 상승하죠? 근데 양 뭐예요? 반대로 움직이죠? 자, 다시 한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반드시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둘 중 하나는 같은 방향, 나머지는 반대 방향이에요. 둘이, 이거 봐요.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양은 지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크기가 안 주어졌어요. 크기가 이렇게 있다면 얘와 따를 거고,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불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없잖아요, 아무 말이. 그래서 P, 가격은 반드시 뭐하고? 상승하고, Q는 뭐예요? 알 수 없다. 균형 가격은 뭐? 반드시 상승. 균형거리랑은 알 수 없다. 자, 22번. 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 수요 증가 가짜 동그라미. 큰 경우 밑줄. 뭐가 더 큰 경우? 수요 증가가. 그럼 결과는 뭐가 좌우예요? 수요 증가가. 그래서 양 증가, 가격 상승입니다. 5죠? 5입니다. 자, 강의 노트 50페이지 펴입니다. 강의 노트 50페이지. 복수박이 들어갑니다. 복수. 자, 경제론 1번. 자, 수요량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예요? 해당 상품의 가격. 그 다음 수요 공급 변화 요인은 이외의 다른 요인. 자, 2번 대체제. 양을 대신 대가 같다. 자, 보완제는 시작. 양을 함께 보가 다르다. 자, 수요 증가.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뭐? 상승. 수요 감소. 양은 감소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격은 하락. 공급 증가.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반대로 뭐? 하락. 공급 감소.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반대로 뭐? 상승. 자, 4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둘 중에 하나는 같은 방향, 나머지는 반대 방향.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조심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다르다? 크기가 주어진 거죠. 근데 크기 변한 것과 결과 같고, 크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되겠죠? 불변. 크기 없으면 뭐? 알 수 없다. 오늘은 탄력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자, 탄력성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 잘 들으시고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만 외우면 해결이 됩니다. 한 줄 기억하면 돼요. 그럼 탄력성이 해결돼요. 잠깐 봅니다. 이게 고무줄이고요. 이게 밧줄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감동환 선생이 똑같은 힘으로 당깁니다. 놨어요. 밧줄은 그냥 툭 떨어질 거예요. 근데 고무줄은 멀리 튕겨나갈 수 있겠죠? 자, 동일한 자극을 가했는데 어떤 게 결과가 크게 변했죠? 고무줄이. 반응이 크죠?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는 탄성이라고 합니다. 엘라스티시티, 탄성. 탄력성이 크다. 세 자리 줄이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밧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탄성이 작아요. 탄력성이 작다, 탄력적이지 못하다. 줄여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좌극을 가했는데 결과 크게 변하면 뭐라 한다? 탄력적. 그렇지 못하면 비탄력적. 스프링을 밟았다 떼면 스프링이 튕겨 나가죠. 탄력적. 그게 탄성이에요. 탄성.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게 탄력성인데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탄력성 또는 탄력도. 여러분 성도 이런 표현들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강의 테마 1번에 보면 그게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그래서 강의 노트 첫 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 이런 표현이 있다.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비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 elasticity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약자로 E를 이렇게 쓰거나 입실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E를 쓰거나 입실론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거 탄력성.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분모가 독립변수 변화율입니다. 분모가 독립변수 변화율. 분자가 종속변수 변화율이에요. 자, 들어본 적 있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자, 독립변수를 원이라 했던가요? 결과로 했던가요? 들어본 적이 있다면서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은 긴 시간이죠. 응? 원인입니다. 원인. 종속변수는 뭐예요? 결과. 이제 좀 뭔가 대충 느낌이 오죠? 자, 우리 분모 분자는 말이죠. 분자값이 결과가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10분의 1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0.1.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분의 0.1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계산한다고 해서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라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 결과 0.1은 결국 분자값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분모 대비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율, 비율, 지수, 계수, 상, 성, 도 이런 표현이에요. 응? 근데 좀 특이한 점은 탄력성은 퍼센트 대 퍼센트 개념이라는 게 좀 특이해요. 변화분 대 변화분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비율이 또 들어있어요. 그게 탄력성 개념입니다. 그냥 퍼센트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퍼센트 대 퍼센트 개념이라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할 때 좀 알아야 될 게 백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백분율. 백분율이 무슨 뜻이에요? 100으로 나눴을 때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알았습니까? 100으로 나눴을 때 차지하는 백분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평소에 쓰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붙여요? 뒤에다가 퍼센트 또는 프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처음 듣는 표정 이거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써왔던 표현인데 사실 그거 학습할 때 좀 필요합니다. 그럼 0.1 봐봐요. 지금 이 0.1은 1분의 0.1이 맞고요. 만약에 분모를 100으로 하면 100으로 나눈 꼴이 되는 거죠? 그때는 분자가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율은 10%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을 기울였을 때 이것을 얼마나 나타낸다? 10. 앞으로 몇 퍼센트, 몇 프로 이런 말이 나오면 계산할 때는 그대로 곱하면 안 돼요. 기준을 1값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3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0.3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곱할 때. 자, 10% 그러면 몇을 곱해요? 방금 했잖아. 0.1을 곱한다고. 됐고요. 매우 기초였습니다. 저는 여러 수험생을 초등학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왔다 이렇게 간주해야지 뭐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독립변수 변화율 좀 들어가 보면 이 원인이 많아. 자, 우리 수요 공급 이론 배웠죠? 이때는 내라고 합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 배웠죠? 네. 자, 그런데 자, 이 원인과 이 결과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수요함수 배운 적 있죠? 내라고 해봐요. 자, 공급함수 배운 적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 여기 이제 정속변수였어요. 결과. 그런데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어요? 내가 할게. 해당 상품의 가격. 그래서 정축에 Y축에 가격 적고 횡축에 양 해서 그래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도 있었죠? 독립변수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해당 상품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 가격. 자, 이 가격이 변하게 되면 수요량이 변하고 공급량이 변했어요. 맞습니까? 네.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수요량, 공급량 이 결과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이 변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탄력적,
자극을 가한 것보다 적게 변했어요. 뭐라 할 것 같아요? 비탄력적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자나 공급자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비싸면 덜 사고 싶고 싸면 더 사고 싶고, 공급자는 비싸면 어때요? 많이 팔고 싶고 싸면 덜 팔고 싶고, 맞습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이 양 변화를 많이 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분을 밧줄로 묶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로 찔러요. 방법이 없어요, 도망을. 그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밧줄을 풀고 바늘을 찌르면 어때요? 뺨을 먼저 때릴지도 모릅니다. 여기 자꾸 보시는데 면도도 배웠어요. 저는 욕실에 가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만의 공간이니까. 근데 무슨 생각하면서 막 하다가 끽! 아차! 했습니다. 조심하시고 여러분도. 네, 쳐다보지 마세요. 괜히 이야기 더 쳐다보나? 약간 맺혔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게 대표적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 변화율이에요. 그런데 가격만 여기 원인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에 뭐가 있었어요? 뭐 소득도 있고요. 관련자의 가격도 있고 막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수요의 경우는 좀 더 살펴봅니다. 수요의 경우는. 그럼 제가 이제 제목을 적어 볼게요.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자, 수요의 탄력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 이런 표현 썼을 때는 이제 탄력성은 비율이에요. 더 큰 개념을 생각하세요.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게.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사실 분자에 적혀야 돼요. 결과가 앞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 결과가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알겠죠? 공급의 탄력성은 뭐가 결과예요? 공급량 변화율이에요. 그런데 수요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해당 상품 가격, 그 다음에 소득, 대출 보완제 가격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큰일 났습니다. 아니, 탄력성이라는 말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원래 분자에 적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것을 줄인 거예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 에? 대해하고 대한을 했더니 대hen 이렇게 되버렸네. 대한 이렇게. 여러분 네가 나에게 짜증을 낸 것에 대해서 나는 화를 냈다. 그럼 그 짜증이 원인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 아까 식 보니까 분모가 원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아래쪽인데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 이걸 분모에 적고요. 결과를 분자에 적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 원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국내 학자들이 이걸 도입하면서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저 잘못 아니고요. 처음에 번역하신 분이 저렇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저겁니다. 영어가. 그래서 출제가 말입니다. 저 영어 자체가 출제되기도 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정의 자체를 출제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뭐뭐에 대한 그게 원인인데 그걸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원인이 뭐예요? 가격 변화율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 어디 적혀 있느냐? 강의 노트 테마 1번에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강의 노트 테마 1번을 보시면 거기에 첫째, 비율, 분자값 주목으로 삼는 경우 대부분 분모 분자 표현을 얘기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 비율, 지수, 개수, 상승도.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찾아보세요. B분의 A 찾았나요? 거기 보면 뭐뭐에 대해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 분모 원인 뭐뭐가 의 제목을 삼는 분자 결과고 만약 B분의 A를 플러스 쓴다면 이렇게 돼요. B에 대해 A가 차지하는 비율 비중, B에 대한 A의 비율 비중. 그 다음에 주어를 앞으로 네임버 보냈죠. A가 B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 비중. 지금 판사한 건 이겁니다. A의 B에 대한 비율 비중인데, B에 대한 비율 비중인데, 여기에서 뭐뭐에 대한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에 대한 이 말을, 요걸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떤 게 원인이에요?
가격이 원인이에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볼게요. 소득 탄력성.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몇 % 변하느냐? 이거. 그 다음에 수요 교차 탄력성. 뭐가 변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차로라 그러더라고. 아니고요. 대체 부환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냐?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원인일까요? 아니, 가격이 원인이란 가격이.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게 결과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결과 뭐예요? 수요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공급량 변화율. 아주 중요한 결과를 지금 찾아냈습니다. 잠깐 해봅니다. 이 결과가 이런 양의 변화율이란 겁니다. 이게 1% 변했을 때 이게 얼마나 변했니? 결과는 양의 변화율. 탄력성의 결과는 양의 변화율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볼까요? 탄력, 리얼, 량, 리얼 이렇게 기억하세요. 리얼. 알았습니까? 네, 탄력성의 결과는 무슨 변화율? 양의 변화율.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았죠? 탄력성 결과는 양의 변화율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수요량과 공급량 변화율이 결과인데 좀 특이한 점이 말이죠. 이것은 항상 플러스만 살펴봐요. 항상 플러스만. 그래서 이건 기준이 1이에요. 자,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이것도 플러스만 살펴봐요. 기준이 뭐예요? 1.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공부를 할 때 여기 하다가 1이 넘어오잖아요. 아, 혼란이 납니다. 혼란이.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살펴보고 기준이 0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응? 탄력성이 헷갈리고.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잘 나가다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혼란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탄력성이 각각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건 나중에 특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았죠? 먼저 일반식을 하시고 특식은 나중에. 오케이? 자, 수익 가격 탄력성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적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기 보세요.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 변했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 문자를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모 분자 알았고요. 근데 보니까 율자가 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탄력성 퍼센트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뭐냐면 가격 변화분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응? 그래서 도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원래의 가격분의 이게 가격 변화분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그대로 두면 퍼센트가 안 되죠. 아까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0.1이면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원래 곱하기 100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퍼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이게 원래 수요량입니다. 이게 원래 수요량분의, 자, 여기가 수요량 변화분입니다. 수요량 변화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수요량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왜? 원래, 예를 들어서 100원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110원이 바뀌었대요. 그럼 얼마 올랐어요? 10원. 자,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가격은 얼마 상승하였죠? 그럼 10원 이렇게 하고요. 얼마로 상승하였죠? 그럼 뭐예요? 11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자 하나 있나 없나 이렇게 달라.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을 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C 이렇게 수요 법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자, 이 논리에 따라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원래 가격이 100이고 가격은 10 올랐고요. 원래 수요량이 100이고
수열은 10개 줄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떻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강의 노트 테마 1번에 있습니다. 네? 테마 1번 좀 읽어주세요. 제발. 오지감이 제일 앞에 놔뒀겠어요? 첫 페이지야, 첫 페이지. 테마 1번이 뭐겠어요? 첫 페이지. 우측 라인을 보면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야와 내항끼리, 외야와 외항끼리.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고요. 지금 그냥 외우세요.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아래 걸 위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외우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분모가 1000, 분자도 1000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지금 수요 법칙에 따라 이렇게 마이너스 붙는단 말이에요.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 마이너스, 수요나 늘어나서 여기 플러스 돼서 또 마이너스가 돼요. 자, 제가 스프링을 이렇게 밟아서 뗐어요. 그랬더니 이 스프링이 이쪽 방향으로 10m. 또 두 번째 밟았다 했더니 또 이쪽 방향으로 10m 튕겨 나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튕겨 나간 거리는 동일하죠? 이때는 탄성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반응은 똑같이 반응한 겁니다. 방향만 다르지. 근데 수요 법칙은 어때요? 반비례 관계에서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숫자를 더 집어넣으면요, 그 값이 클수록 오히려 탄력성이 작다고 오해한다니까. 그렇죠? 자, 그 값이 클수록 탄력성, 탄성이 크다라고 이해하기위해서는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샬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 경우에는 수요 법칙에 따라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탄성의 개념에서는 그냥 플러스를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 부호를 아예 붙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x로 놓고 미지수 풀게 되면, 자, 이걸 x로 놓고 미지수 풀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게 되면 이거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요. 맞죠? 근데 문제가 이걸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수위랑 증가가 아니라 감소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저절로 마이너스 값이란 것을 알게 돼요. 감소란 걸. 그래서 계산 문제 할 때 실수를 막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근데 뭐 그것은 지금 당연 필요가 없고요. 하여간 결과치는 뭘 사용한다? 플러스 값을 사용한다. 항상 플러스를 사용한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혜량이 10% 변했다는 이야기인 것. 자, 이것은 여기 1% 변했을 때 여기 1% 변했다는 이야기인데 1인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단위 탄력적이라 해요. 왜 단위 탄력적으로 했을까? 자, 봅니다. 아까 1000분의 1000 보셨죠? 10분의 10, 1분의 1은 1인데 분모가 10단위 변했을 때 분자가 딱 그만큼, 그 단위만큼 탄성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분모 단위만큼 분자 단위가 반응을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 되겠죠. 탄력성이 1일 때는 뭐라 부른다? 단위 탄력적.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어차피 분모는 1이 됩니다. 근데 분자 요게 1%가 아니라 5%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요? 1분의 5여서 5가 나오겠죠? 그럼 1보다 큰 거죠? 자, 봅니다.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뭘로 만드는 작업이다? 1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럼 그 값이 5란 이야기는 분모는 1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 대비 5는 5배, 5배. 그러니까 작을 간 1에 대해서 5배 반응을 보인 거죠. 크기 변했죠? 그럼 뭐라 그래요? 탄력적 이렇게 합니다. 탄력적.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 0.2% 변했다 칠게요. 그럼 이건 이 값이 0.2가 되는데 1보다 작죠? 그럼 봐봐. 여기 1분의 0.2하고 같거든요. 분모가 1 변했는데 분자가 5분의 1 수준이 0.2만 변했네요. 반응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비탄력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탄력적.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1이 뭐예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분자가 변화가 아예 없어요. 분자가 아예. 그럼 어때요? 이 값은 0이 되겠죠?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뭐냐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합니다. 완전 비탄력적. 이건 어때요? 이 감선생이 스프링 밟았다 뗐는데 스프링이 튕겨 나가면서 우주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이 막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무한대. 이거 뭐라 부를 것 같아요? 이거 봤으니까 눈치챘겠지. 완전 탄력적 이렇게 해요.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여기는 0보다 큰 구간, 1보다 작은 구간. 여기 1보다 큰 구간, 무한대도 작은 구간. 여기는 1보다 작은 구간이고요. 여기 1보다 큰 구간이에요. 탄력성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정확히 변한 거죠. 뭐라 불러요? 비탄력적, 여기는 탄력적 이렇게 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1이 1. 1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다, 비탄력적. 너무 작아서 0면 완전 비탄력적. 자, 1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탄력적. 너무 커서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탄력성의 이 표는 말이죠. 수요와 공급에 똑같이 사용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분자가 공급량인데요.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어때요? 무슨 관계예요? 내가 할게.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가격이 상승하면 플러스, 공급량 증가 플러스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공급량 감소 마이너스에서 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공급의 경우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달리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또는 뭐 사이에 절대값을 씌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의 경우는 플러스로 만들었고요. 공급은 원래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 표는 같이 써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분자가 수요량이냐 공급량이냐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표는. 오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1. 1보다 큰 뭐라고?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진짜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제 계산문제 유형이 좀 있어요. 표정 갑자기 급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산문제 스타일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이런 스타일, 퍼센트 스타일이 있어요. 두 번째가 변화분 스타일이 있습니다. 변화분 스타일.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해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변화분 스타일은 또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원래값, 최초값 기준으로 한 거예요. 원래값, 최초값을 기준으로 했던 거죠. 지금 봐봐요. 원래. 그런데 가격이 원래 가격도 있고 낮은 가격도 있고요. 원래 수요량도 있고 낮은 수요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값을 취하자. 그게 두 번째 중간값, 평균값. 중간값,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네요. 100하고 90 사이는 얼마예요? 95. 100하고 110 사이는 얼마일까요? 105. 그렇게 계산하면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 사례 들어갑니다. 원래 100이 있고요. 낮은 값 110 가격. 이걸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다음 여기 원래 100, 낮은 수요량 90 이걸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근데 양쪽에 아니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나누 2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더해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는 10이고요. 여기도 10. 이것도 마찬가지. 내양은 내양끼리 유항이 이렇게 곱하게 되면요. 약 1.1이 나와요. 아까 이건 얼마 나왔어요? 이건 1이 나왔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자세는 세 가지. 요거 22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면 이거 할 수 있겠죠? 나 대답 없고요. 이거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뭐 빈출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 됐고요. 하여간 이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원래값, 최초값 이거 하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퍼센트 대 퍼센트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여러분 다 어렵겠지만. 그럼 자 예를 들면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 5% 감소하였다. 원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0.5가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죠. 그럼 뭐라 불러? 비탄력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게 가장 많아요. 약간 안심돼요? 자,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최고점이 몇 점? 80점. 몇 개는 맞아봐야 소용없어? 8개. 그 8개 포함시키세요. 아니, 최고점이 80점이라고 첫 강의 때 이야기 해줬잖아요.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요. 뭐 걱정하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아셨습니까? 안 되겠어요? 계산 꼭 풀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강의 노트를 한번 봐보시면 말입니다. 테마 40을 찾아봅니다. 테마 40에 1번에 뭐라 돼 있어요? 탄력성, 탄력도 개념. 결과는 저거요. 양의 변화요. 탄력성 결과는 무슨 변화요? 양의 변화요.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 경우는 3가지, 공병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본서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요. 이 앞에 이렇게 탄력성 개념, 그 다음에 탄력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틀을 좀 잘 안 적어 놓는단 말이죠. 예, 전체 숲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자, 테마 41, 오른쪽 가보면, 퍼센트 변화로 지어진 경우. 테마 42는 공급으로 샥 바뀌었을 뿐이죠. 맞잖아요. 똑같다니까, 똑같아. 43 들어가 봅니다. 판사 내용이죠. 저거 뭐라 해놨어요, 거기. 가격 변화율이란 수요, 공급량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수요량이냐, 공급량이냐, 그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입실론, DS 다 같이 적어놨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빈칸. 표현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하나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절대 지우지 말아야 될 거, 요 왼쪽 이거. 이건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진짜로요? 봅시다. 자, 수요곡선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곡선.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요곡선이. 양변화 있나요? 없나요? 자,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양변화가 없죠? 양변화가 없으면 탄력성 아까 뭐라 했어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이다. 수평선이다. 가격 변화가 없어요, 일단은. 그죠? 양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완전 탄력적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직각쌍곡선이라고. 이따 직각쌍곡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분을 해보면 탄력성이 1이 나와요. 이제 특징이 0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 봅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 길이가 완만해졌나요? 이렇게 바뀌는 거 길이가 완만해졌나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탄력성이 작고, 완만해야 양변화가 크거든요. 가파르면 어때요? 양변화가 줄죠? 근데 완만해질수록 어떻게 양변화가 커지는 거 아니야? 따라서 움직여봐요. 맞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좀 리액션 좀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력성 안에는 기울기 역수가 들어있어요. 이해했나? 테스트 하겠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요. 자, DA 있고요. DB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둘 중에 어떤 게 양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요? 오, 기대를 안 했는데 맞췄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양이 어떻게 되나 응? 이렇게. 여기는 A, 여기는 B. 오, B가 더 많이 변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약간 편법이에요. 미분 개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뭐 미분 개념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경제학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안 배운 것 같아도 배웠다? 응? 어디에서? 보다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서? 맞춘 사람 내가 가진 건 없고 커피 믹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약해? 안 맞춰? 그럼 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맞죠? 더 거부야? 아니,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시장 수요할 때 배웠다니까요. 시장 수요수는 개별 수요수 수평적 합 기억나세요? 보다 완만, 보다 탄력적이다. 보다 우측 이동한다. 잘 모르겠으면 쉬는 시간에 바로. 응? 네 하기만 안 되겠어. 확인해봐야 돼. 아, 진짜. 테마 28번이 있네. 테마 28번 보시면 그래프 있고요. 우측에. 넘어갔죠? 거기 1, 2, 5번이 있는데 그 뭐라 돼 있어요? 니은 들어가 봐요. 시장 수익성 보다 뭐라고요? 완만, 탄력적. 됐습니까? 그래. 보다 완만, 탄력적. 자, 그래프 도출이었습니다. 어때요? 탄력성 결과 무슨 변화예요? 일단 그거 기억해요.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진짜 수요자가 양배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탄력성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알았죠? 아무 뭐 걱정 없어요. 자, 신희 씨가